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제 오픈GL에서 제공하는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피처 파트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내용을 훑어봤을 때는 어드밴스드 하지는 않고요. 어,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들에 해당되고 일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이제 오픈GL의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본격적인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예제를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제 준비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몇 가지 이제 실험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씬을 구성할 건데 저번에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렌더러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로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특정 그 라이트 그 쉐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렌더링 하는 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그리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오브젝트 모델.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모델 안에 여러 개의 메쉬가 들어 있고 각각의 메쉬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메쉬별로 이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우리 클래스 쪽에서는 버텍스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였죠. 버텍스 레이아웃 클래스에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미리 바인딩을 시켜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메쉬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물론 이제 파일에서 로딩했었던 저번 시간에 이제 로딩했었던 결과는 오브젝트 파일이었죠. OBJ 파일. 네, OBJ 파일을 로딩을 해서 그걸 그려봤는데 그러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버텍스 버퍼에 들어갈 버텍스 포지션 뭐 텍스처 코디네이트 뭐 이런 것들을 버텍스 버퍼에 넣고 인덱스 버퍼에 넣고 그리고 걔네들이 바인딩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쉐이더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용할 건 아니고 그 메쉬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 부분이랑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박스 두 개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씬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요 씬을 준비를 해서 이 뒤에 여러 가지 어, 그 블렌딩이라던가 아니면은 뎁스 테스트라던가 페이스 컬링이라던가 혹은 그 프레임 버퍼 렌더링을 이용한 그 오프 스크린 렌더링 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요 씬을 먼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GL 언더바 이그젬플 프로젝트에다가 지금 이 예제를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전에 있는 그 오브젝트 로딩 하는 부분들은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당분간 이제 안 쓸 거고 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닥 재질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marble.jpg 파일을 우리 이미지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네, 이미지가 나올 거거든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우리 오픈GL 이그젬플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미지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우리 코드 안에 이제 이미지 디렉토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에서 모델 로딩 드로잉 관련 코드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그 코드를 살려내는 거는 이전 브랜치 이전에 커밋했던 정보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그냥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모델 디렉토리는 그냥 일단은 내비둘게요. 뭐 나중에 또 그 가방을 로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림 그리는 코드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봅시다. 일단 context.h 파일 안에 모델 요 부분이 일단 그 가방을 로딩하는 부분이었죠. 요거는 지금 일단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면은 지금 이 context.h에서 제가 모델을 이렇게
제거를 했잖아요. 모델 클래스 그 프로퍼티죠. 네. 요 멤버 베리어블을 하나 제거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모델 m 언더바 모델이라는 이 멤버 베리어블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에러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 context.cpp 파일 안에 76번째 줄, 뭐 77번째 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대로 이 에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어느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멤버만 제거를 하고 나면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요 코드들, 요 부분이 쓸모없는 코드구나 지금. 예, 요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래쪽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위쪽에 이제 뭐 라이트나 머티리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부분이 따로 필요 없을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요 라이트랑 머티리얼 세팅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박스랑 뭐 그런 것들을 그릴 때도 필요할 거니까 여기는 내비두고 위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컴파일 해볼게요. 네, 컴파일이 됐고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화면이 나오겠죠. 네, 이 상태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머티리얼 3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플레인, 그리고 박스 1번, 박스 2번. 이게 이제 우리 이미지, 로딩할 이미지 3개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플레인은 이 바닥 재질을 이렇게 대리석 재질로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박스 1번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제에서 사용했었던 박스고, 그 다음에 박스 2번은 이놈이고,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요 3개를 로딩할 수 있는 머티리얼을 이렇게 멤버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거 3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역시 코드에 context.h 쪽으로 가서 여기 머티리얼 아래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죠. 네. 머티리얼 PTR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나요? 한번 그냥 컴파일을 해볼까요? 네. 네. 되고, 네.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이거 붙여 넣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디다 붙여 넣느냐? 한 번만 초기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context.init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네, 카피를 한 다음에 context.cpp로 가서 init 펑션의 밑부분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리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탭을 맞춰주고요. 항상 탭을 맞춰주는 거를 습관을 들이시고 여기 여기 이게 지금 보니까는 그냥 한 줄로 써도 될 것 같네요. 한 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건 한 줄이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네,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된 코드인데 한 줄 한 줄을 볼게요. 일단 다크 그레이 텍스처라는 텍스처를 만들었는데 그 텍스처는 저희가 이제 단색의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함수를 저번 시간에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언제 만들었었냐면은 그 가방의 모델 데이터를 모델 데이터만 읽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처 말고 모델 데이터만 읽어서 그거를 그냥 뿌려만 보는 회색으로 단색으로 칠해져 있는 가방을 그리기 위해서
이 create single color image라는 함수를 만들었었고, 얘가 어떤 모양새로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보면 이렇게 싱글 컬러 이미지라는 함수는 이 단색의 RGBA 값을 그 unsigned 인티저 8비트 인티저로 이렇게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의 버퍼에다가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단색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었고, 요거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텍스처, 이거는 그냥 회색이죠. 지금 보면 다크 그레이 텍스처는 0.2, 0.2, 0.2라는 RGB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회색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회색이고, 이렇게 두 개의 텍스처를 만들었고요. 얘네들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머티리얼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디퓨즈 컬러와 스페큘러 컬러가 둘 다 이제 텍스처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디퓨즈 텍스처는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은 마블의 디퓨저 텍스처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디퓨저 텍스처가 있어요. 네, 컨테이너 2도 있죠. 근데 스페큘러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2에다가 쓸 수 있는 놈밖에 없어서, 다른 놈들에게 얘와 얘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공할 스페큘러를 텍스처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크 그레이 텍스처랑 그냥 그레이 텍스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플레인 머티리얼에다가는 디퓨즈 텍스처는 이렇게 마블을 로딩 해가지고 붙여놓고, 스페큘러 텍스처에다가는 미리 만든 그레이 텍스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박스 1번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는 컨테이너, 그리고 스페큘러에다가는 다크 그레이 텍스처를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박스 2번에다가는 컨테이너 2와 컨테이너 2 스페큘러 텍스처를 그대로 로딩해서 만들어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일단 컴파일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어, 에러가 나네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create 펑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티리얼 안에 컨텍스트의 머티리얼 이렇게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썼었던 코드를 제대로 제거를 안 해서 그래요. 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얘도 지금 머티리얼이라는 이름으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mesh.h에다가도 이 머티리얼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잖아요. 요거 두 개의 이름이 정확하게 겹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놈의 거를 그 선언한 건지 아니면은 이놈의 거를 선언한 건지 그거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선언된 부분 밑에다가 우리가 머티리얼 PTR을 썼기 때문에 이놈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을 뭐 지금 머티리얼을 이거를 따로 쓸 일은 없겠죠. 예,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있는 놈으로 대체를 하면 되니까, 얘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파라미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컴파일 하면은 원래 머티리얼을 쓰는 부분의 코드에서도 에러가 나겠죠. 그럼 그 부분도 같이 그냥 제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context.cpp에 102번째 줄, 104번째 줄 뭐 그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고, 네. 그러면은 텍스처 세팅하는 부분도 그냥 없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도 그냥 없애버리죠. 네. 이것도 그냥 없애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돌려보면 148번째 줄, 148번째 줄에 보니까는 머티리얼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 imgui 안에서. 네, 요것도 그냥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텍스처만 로딩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세팅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머티리얼 박스 머티리얼 뭐 박스 머티리얼 뭐 박스 원 머티리얼이었군요. 박스 원 머티리얼의 샤이니니스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쓰면은 되니까 이 부분도 일단 제거를 해둘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네, 잘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박스를 3개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이제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 펑션에서 머티리얼이랑 박스를 이용해서 씬을 구성을 해보는 코드인데, 네, 별거 없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로 가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라이트랑 네, 라이트의 포지션, 디렉션, 뭐 컷오프 얘네들은 우리가 스팟 라이트 세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사용했었던 파라미터들이고 그거를 지금 쉐이더의 유니폼 파라미터 안에다가 집어넣는 코드죠.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라이트 세팅은 끝난 거예요. 아래쪽에서 이제 머티리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MVP 매트릭스, 모델 매트릭스 그 트랜스폼들을 적용을 하고 이제 박스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이제 코드를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를 붙인 다음에는 네, 탭을 잘 맞춰주고요. 네, 됐고, 자 코드를 이제 또 한번 훑어볼까요? 훑어보면은 일단 이 모델 트랜스폼 여기서 계산한 모델 트랜스폼은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0.5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매트릭스가 적용이 됐는데 x축으로 10만큼 그리고 z축으로 10만큼 그렇게 스케일 업된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이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플레인 머티리얼에 셋토 프로그램이라는 이 머티리얼 쪽의 메소드를 제공을 했었죠. 우리가 이걸 구현을 했었는데 이 셋토 프로그램이라는 요 메소드가 뭘 했는지를 기억을 해보면 어디 있죠? 위쪽에 있었죠. 위쪽에 머티리얼의 네, 셋토 프로그램 여기 있죠. 네, 뭘 했었는지를 기억해 보면은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디퓨즈 텍스처 그리고 스페큘러 텍스처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유니폼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안에 들어있는 샤이니니스 값을 역시 프로그램에다가 세팅해주고 이렇게 유니폼을 세팅해주는 그런 함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머티리얼 세팅을 해준 다음에 박스를 그림을 그립니다. 이 박스를 그리면은 이 박스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던 크기가 1,1,1짜리 그 박스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배씩 X축으로 10배, Z축으로 10배 불어나 있는 형태로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지금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그 위쪽에다가 지금 Y축으로 0.75만큼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X축, Z축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에다가 지금 박스 원 머티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박스를 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0,2만큼의 위치에다가 박스 2를 가지고 또 박스를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박스를 그리는 코드가 연달아서 붙어 있죠. 여기에 이제 라이팅 세팅을 따로 안 했다면은 위쪽에 있는 라이트 세팅을 그대로 같이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라이트 세팅 한번 하고 그다음에 머티리얼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 모델 뷰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바꿔가면서 그림을 연달아 3번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 그리고 박스 1번 그리고 박스 2번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지금 스팟라이트로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가 조금 그 처음 보기에 불편한 형태일 거거든요. 지금 한번 실행을 일단 해볼까요? 지금 실행을 하면은, 자, 컨트롤 F5. 자, 네, 네, 이렇게 너무 어둡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첫 위치가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를 그런 위치예요. 그죠? 네. 그래서 라이트 파라미터도 좀 밝게 이렇게 바꾸면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위치도 좀 변경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범위도 조금 이렇게 늘려두고, 이래야 뭔가 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씬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의 기본 파라미터를 좀 조절을 해두죠. 네. 그래서 이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카메라를 조절하고 라이트를 조절하는 그런 그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일단 라이트의 포지션과 라이트의 컷오프와 디스턴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됐고요. 카피를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로 가가지고 이 컨텍스트 점 그리고 컨텍스트 점 h 안에 디폴트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주고요. 탭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 피치는 마이너스 20도, 그리고 카메라 첫 포지션은 0, 2.5, 8.0 이렇게 요것만 일단 복사해 가지고 붙이고, 카메라의 포지션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카메라 피치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이 잘 됐고 이제 실행 한번 해봅시다. 네, 실행하면은 방금 제가 PT에서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 그런 씬이 나와요. 두 개의 박스가 대리석 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런 씬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몇 가지 이제 그 오픈GL에서 제공하는 피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할 준비가 다 됐고 하나씩 보죠. 일단 첫 번째로 볼 기능은 뎁스 테스트예요. 뎁스 테스트는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3D 오브젝트를 그림을 그릴 때 뎁스 테스트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 뎁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뎁스 버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가 앞에 그려져야 되고 어떤 오브젝트가 뒤에 있는 건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뎁스 버퍼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RGB 버퍼, 우리가 지금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쓰고 있었던 RGB 버퍼, RGB 채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버퍼겠죠. 컬러 버퍼라고도 부르는 그 버퍼와 비스무리하게 각각의 픽셀마다 깊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버퍼를 뎁스 버퍼라고 불러요. 뎁스 버퍼라고도 하고, 그리고 X, Y, Z 축 세 축 중에 깊이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G축이기 때문에 G 버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거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건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종류의 테스트를 뎁스 테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려고 하는 픽셀의 깊이 값이랑 이미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깊이 값을 비교를 해서 그 비교에 성공하면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은 그리지 않는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 뎁스 테스트를 우리가 그냥 enable만 띵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코드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부분이었었냐면은 여기 이제 context.cpp 안에 gl enable 뎁스 테스트를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뎁스 테스트를 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만약에 꺼져 있었으면은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지를 한번 보죠. 먼저 뎁스 테스트는 기본으로 디세이블 상태입니다. 오픈GL에서 뎁스 테스트는 기본으로 디세이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뭔가 깊이 값을 가지고 뭔가 테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이상한 그림의 정체는 뭐냐면은 면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바닥을 그리고요. 그죠? 우리 코드가 그렇게 생겼었잖아요. 이거 코드에 이렇게 보면은 저기 뭐냐 렌더 펑션 안에서 박스를 먼저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바닥 머티리얼을 적용해서 아래쪽에 박스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 박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 박스를 그리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눠 걸쳐서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세 번을 그린 거예요. 아래쪽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쪽 박스 그리고 앞쪽 그리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뒤편에서 그리면은 네 어때요? 이게 앞쪽 박스를 제일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마블 이 뭐냐 바닥을 제일 먼저 그렸기 때문에 이게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뒤쪽 박스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앞쪽 박스가 그려지고 했기 때문에 그린 순서대로 쭉쭉 그려 나가면서 뎁스는 하나도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그린 것이 제일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D 오브젝트를 그리려면은 뎁스 테스트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뎁스 테스트를 키는 방법은 알았죠. 네. enable GL 뎁스 테스트 그리고 disable GL 뎁스 테스트 이걸 이용하면은 뎁스 테스트를 끌 수 있습니다. enable 하는 방법만 배웠는데 그러면은 이 disable 해야 되는 경우도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미 disable을 쓰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쓰고 있냐면은 우리 코드에 적혀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 UI 있잖아요. UI. 이 UI는 지금 우리 화면을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UI는 imGUI에서 그려줘야 되는데 이 imGUI가 일단 뎁스 테스트를 끄고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UI를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네. 얘는 지금 3D 씬이 아니죠. 이 창과 여기 버튼들과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그 드래그 플롯 이런 UI들은 이 3D 씬과는 상관없이 항상 위쪽에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뎁스 테스트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상태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뎁스 테스트를 키고 끄는 방법 정도까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GL을 활용할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뎁스 테스트를 할 때는 뎁스 버퍼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그 픽셀의 RGB 값만 이 버퍼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뎁스 버퍼에도 그 픽셀의 Z 값이 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할 건데 근데 일부러 뎁스 값을 업데이트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뎁스 마스크라는 놈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뎁스 마스크에다가 GL2로 혹은 GL false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기본은 GL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 뎁스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 이게 이제 디폴트인데, 근데 만약 여기에 GL false를 세팅을 해주면은 뎁스 버퍼에 업데이트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뎁스 테스트를 성공을 해도 뎁스 값이 덮어 씌워지지 않는다.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다른 작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뎁스 버퍼의 초기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디폴트 뎁스 버퍼의 초기 값은 디폴트가 1입니다. 1.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쓰는데, 여기서 0이 가장 가까운 지점을 의미하는 거고 1이 가장 먼 지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오른손 좌표계를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오른손을 또 역시 이렇게 펼쳐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X축, 검지손가락을 Y축, 그리고 Z축은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Z축의 방향이 화면에서부터 튀어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0은 뒤편에 있고 1은 앞에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전체 그 지오메트릭 스테이지, 그러니까는 버텍스 버퍼 쪽, 버텍스 쉐이더 쪽에서 이 버텍스를 처리를 할 때는 오른손 좌표기를 쓰는데, 그거를 픽셀 쉐이더로 넘길 때는 왼손 좌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 Z축의 방향이 바뀌어요. Z축의 방향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0이 제일 가까운 지점이고 1이 제일 먼 지점이고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디폴트 값이 1인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계속 오른손 좌표계를 쓰고, 그리고 그 오른손 좌표계를 이제 쓰면서 이 저기 오픈GL의 그 뎁스 테스트 방식을 바꾸고 뭐 그럴 때는 요 초기 값을 바꾸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은 gl clear depth 이런 함수를 쓰면 됩니다. 요거랑 비스무리한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gl clear color였어요. gl clear color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클리어할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했었고, 또 어떤 걸 썼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클리어 컬러 에디팅하는 그런 UI를 건드리면은 클리어 컬러 이렇게 바꿔가지고 화면의 뒷부분을 채우는 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짓을 했었죠. 네. 그래서 요거랑 마찬가지로 GL 클리어 컬러가 바로 이 컬러 버퍼의 클리어 컬러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뎁스 GL 클리어 뎁스가 뎁스 버퍼의 클리어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비교 연산자를 뭘 쓸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건데, 그거는 GL 뎁스 펑션이라는 놈이고, 디폴트는 GL 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입력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자 하는 픽셀의 뎁스 값이 이미 그려져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픽셀에 이미 그려져 있는 뎁스 값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은 테스트를 통과한 거다, 더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가 레스로 돼 있고, 아까 제가 이제 디폴트 값으로 GL 버퍼를 클리어하는 값이 1이라고 그랬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놈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그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뎁스 테스트 연산자가 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가까이에 있는 놈이 0에 가까운 값이 더 가까이에 있는 픽셀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떤 걸 쓰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GL always는 뭐냐면은 무조건 통과를 시킨다 예요. 이거는 GL 그 disable depth test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뎁스 값을 업데이트한다가 차이가 있겠네요. GL enable depth test를 해두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뎁스 버퍼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근데 GL disable을 하고, 그러니까 GL 뎁스 테스트를 디세이블 시키고 그림을 그리면은 뎁스 버퍼를 업데이트를 안 할 거거든요. 근데 enable 시킨 다음에 이 always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뎁스 버퍼를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그런 꼴이 나오겠죠. 그리고 GL never는 이제 disable이랑 비슷하게 아예 그냥 그림을 안 그리는 거예요. 네. 네. 이 그 무조건 통과를 안 시킨다,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게 디폴트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은 경우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거. 그리고 뎁스 값이 입력 뎁스 값이 더 클 때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크거나 같을 때,
똑같을 때만 그린다, 안 똑같을 때만 그린다, 이렇게 여러 개의 비교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할 적절한 것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씬을 그릴 때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릴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레스를 그냥 디폴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뎁스 클리어 값은 뭐 1로 그냥 세팅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enable, disable만 이렇게 조절하면서 뎁스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enable 시키고, 뎁스 테스트가 지금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disable 시키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disable을 추가를 한 경우, 예, 그 경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징을 한번 해봅시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뎁스 값을 그냥 비주얼라이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뎁스 값을 비주얼라이징 하는 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 GL 프래그 코디네이트 x, y, z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오는데, x, y는 각각 픽셀의 x, y 좌표고, z의 그 0에서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는 이 z 값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프래그 컬러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로 이 씬의 뎁스 값을 이제 화면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한번 요거를 해보죠. 그래서 요걸 코드를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라이팅 네,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 가가지고 프래그 컬러를 이 라이팅 계산이 된 리절트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래그 코드의 z 값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뎁스 테스트는 다시 켜줄게요. 네, 뎁스 테스트를 켜야 뭔가 제대로 된 그 뎁스 맵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할 때 이제 이 니어파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그려볼게요.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다 하얗죠? 네, 다 하얗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1에 가깝다는 의미예요. 그죠? 1에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111 들어간 거고, 111 들어가면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가까이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약간 회색이 될랑말랑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네. 화면에 딱 닿은 부분이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회색이고, 그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그림이 거의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니어 파 값을 좀 조절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절을 할게요. 어떻게 조절할 거냐? 니어는 0.5, 그리고 파는 20. 그렇게 이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을 만들어내는 부분의 코드를 고치겠습니다. 그게 어디 썼냐면은 context.cpp,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그 코드죠. 여기에 요 부분, 예,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쓸 건데, 거기에 니어 값이 지금 0.01, 파 값은 30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었죠. 예, 그거를 지금 0.5에서 20 이렇게 사이로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뭔가 뎁스 값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아,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어두운 색이니까 가까운 부분이구나. 여기는 밝은 색이니까 어두운 부분이구나. 라는 게 이제 조금 느껴지죠?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잘려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판때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닥 부분에 이 여기까지가 이 윗면이고, 이 아래쪽에 하얀색은 아랫면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니까는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어두운 색, 먼 부분은 하얀색 이렇게 Z 값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부분이 뭔지를 이 그림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눈치를 못 챌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빌드 결과는 일단 이렇게 나오고 가까운 곳은 어두운 색인데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밝아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두운 색에서부터 밝은 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그 크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매우 급격하게 밝아지고 있다. 여기가 제일 가까웠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나 여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예. 이 가까이에 있는 박스랑 멀리 있는 박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Z값 자체가 왜곡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고 그래서 먼 곳과 중간 지점과 밝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왜곡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왜곡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냐면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적용을 하면은 중간에 깊이 값을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하면서 W 값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예. 이거를 제가 그 트랜스폼 하는 쪽에서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동차 좌표계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X, Y, Z 1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거기에 그 1 부분에 만약에 W 값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W로 전체를 나누면은 그러니까는 W분의 X, W분의 Y, W분의 Z 그리고 1 이런 꼴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걔를 이제 동일한 좌표로 본다. 이게 이제 동차좌표계의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Z 값으로 정교화된 Z 값이 이제 1분의 Z꼴의 함수 형태로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Z값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0인데 멀리 가면은 갈수록 이 하모닉스 펑션이죠. 그러니까는 x분의 1 펑션 형태를 지금 그 뒤집어 놓은 꼴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z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실제 거리는 요 x축 지금 여기에 x축인데 이 실제 거리 값에 비해서 저장되는 z값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형태가 점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멀면 멀수록이요. 이거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쓸 경우에만 일어나요. 네.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쓸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알았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은 멀리 있는 픽셀 간의 Z값의 오차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드에서 0에서부터 0.5에서부터 20 사이의 값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멀리 가면은 어때요? 오브젝트가 점점 사라져요. 그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니어 플레인의 위치를 0.5, 파 플레인의 위치를 20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20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은 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최적화를 열심히 진행을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마감을 잘 못한 게임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옛날 게임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어났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부분이 이렇게 잘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Z값을 그 어디에까지 자를 것인가 파 플레인의 위치를 너무 작게 주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뒷부분이 잘리는 거. 그러면 코드에서 여기에 있는 요 20이라고 있는 값을 엄청 크게 주면은 예, 이렇게 크게 주면은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크게 주면은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Z값의 왜곡이 멀면 멀수록 점점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를 어떤 식으로 고치는지 한번 보죠. 네, 일단 0.01에서부터 1000 이렇게 니어 플레인과 파 플레인의 위치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의 위치를 이렇게 0.749 y축의 값을 0.749로 낮출 거예요. 네, 요 부분만 일단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서 니어 플레인은 0.01부터 1000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의 위치를 원래는 플러스 0.75였는데 마이너스 0.749 이렇게 세팅을 해둘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플레인이, 그러니까는 박스가 아주 살짝만 그 튀어나와 있는, 바닥에서부터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움직여가면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그 그림을 뎁스 값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요거는 다시 주석 처리를 해두고 이렇게 프래그 컬러를 그대로 라이팅 계산된 놈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바닥에 살짝 떠 있는 듯한 판때기가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지면에 딱 박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의도가 지금 잘 적용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멀면은 어때요? 갑자기 뭔가 박스가 나왔다 말았다 하죠. 네.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뭔가 빗금 같은 게 막 그려지고, 멀면 멀수록 그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아마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옛날 게임 같은 것들을 했다면은 몇 번 관측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Z값이 멀면 멀수록 그닥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뎁스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네.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네. 원거리에서의 박스와 지면의 Z값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된 렌더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Z 파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Z 버퍼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뎁스 값의 차이가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제 원래 지지 말아야 되는 이 박스 오브젝트의 Z 값이 지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원치 않게 막 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거를 막으려면 면과 면을 너무 붙어 있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내가 살짝 띄워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드에서 어디 있죠? 그 저기 뭐냐? context.cpp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0.749 막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0.75 이렇게 하면은 그 뎁스 값의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는 한 0.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니어 값을 너무 작게 하지 말 것, 그리고 파 값도 적절하게 조절을 할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니어 값을 너무 작게 하면은 이 Z 파이팅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일어나는 스케일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니어 값을 너무 작게 하지 말 것. 이게 이제 제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 지금 0.01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한 0.1 정도로만 써도 꽤 오랫동안 이 Z 파이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가지고 코드를 이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멀리 가도 막 깨지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니어 값을 너무 작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far 값도 만약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씬의 그 범위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막 어차피 그 오브젝트들이 다 뭔가 30 바이 30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 1000 이런 식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작게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네, 20, 30, 뭐 이게 30으로 돼 있었었나요? 네. 그리고 요 값을 적당히 이제 키워준다. 이런 형태로 하면은 Z 파이팅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Z 파이팅 현상은 옛날에 뎁스 버퍼를 우리가 24비트를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더 옛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뎁스 버퍼를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현상이 더더욱 심했었죠. 근데 또 니어 값을 너무 크게 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가까이에 네,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잘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게임을 할 때 이를테면은 뭔가 그 카메라를, 그러니까는 FPS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벽으로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막힌 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벽 너머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니어 값을 너무 크게 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값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뎁스 버퍼를 설정해서 사용할 것.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뎁스 버퍼는 24비트도 있고 16비트도 있고 그리고 32비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에서 뭐 32비트 뎁스 버퍼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32비트를 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값을 세팅을 할 수 있겠죠. 24비트보다는 8비트 더 정교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그런 형태로 뎁스 버퍼를 세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더 이제 정교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세팅하는 거냐에 대한 거는 지금 커버를 하진 않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보충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습하는 그 예제랑 그리고 뎁스 버퍼에 대한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스텐실 버퍼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걸로 하죠.